전도방송. 회장님 바쁘실 텐데 잠깐 나누자고 제가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우리 전우들이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임시회장, 임시이사회 뭐 이걸 참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법원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달을 6월 14일 날 그 심리할 적에 6사람은 그 임시회장이나 임시이사에 관심을 표명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그룹은 임시 지부장을 자기들을 해달라 이렇게 그 재판부에 제출한 사람들. 재판이 두 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임시이사를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 다른 5분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 이제 저는 늦게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5분이 다 했고 추천을 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장하고 한 분하고 임시이사 6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쯤 그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지금 그 회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3분이 우리도 추천하다 이사를 추가로 6명 말로 그분들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그 보정명령에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회장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추천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지난 13일인가 언제 그 법원에다가 일방적으로 추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분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통화해가지고 우리도 추천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의사를 저한테 비치더라고요. 그거 뭐 직접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법원에서 이미 그 일정대로 해서 마감한 거 아닙니까? 마감을 했는데 지금 또 그걸 신청을 하면은 안 받아주면은 또 법원한테 또 사태질 할 거고 그러면 받아준다 그러면 또 이게 심리가 늦어지는데. 그렇죠. 아니 하려면 처음부터 그러면 당신네들이 6월 14일 이전에 의견을 제출해서 하던가 이래지 지금 다 판 짜져 있는데 또 그래 버려보면 이거는 요새 그 하루가 늦으면은 한 달이 늦으면은 돈으로 치면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단 말이야. 왜 수천억이 날아가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몇 번 거쳐서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9월 이전에 신임 회장이 배출이 돼야 내년도 예산에 그 반영을 해내려면 그 중앙회장이 누구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예결위원 여야 의원들하고 만나서 그걸 조율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늦어지면은 9월이 넘어가 버리면은 내년에 우리 기본적으로 된 참전 명예수당이 또 그 어떻게 될지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 돈이 수천억이다. 그래도 그 수천억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수천억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수천억이 되는 겁니까? 10만 원씩만 하면 10만 원이면 2,400억인데요. 그래요? 그럼요. 10만 원 올리는 건 2,400억이에요.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게 진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그거야 뭐 재판부에서 뭐 받아주겠습니까? 마감했는데 뭐 계속 받아주려고 그러면은 뭐 1년 내내 받아줘야죠. 한 번만 받고 추가로 받고 또 신청하면 또 받고 또 신청하면 또 받고 이러면 뭐 한 10년 받아줘야죠. 뭐. 그러니까 마감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리고 추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관에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6인이면 됐네 뭐. 그러면 그게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텐데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지 모르고 또 일부에서 그 지부장들이 대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뭐저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네. 자기네들 지부장 임시 지부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재판부에다가 변호사까지 두 변호사를 두 팀을 사가지고 그거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지부장의 임명 권한은 회장이나 임시회장이 권한이 있는데 왜 재판부에다가 그거를 자기네들 임시 지부장을 임명해달라고 건의를 했냐 이거요. 네, 지난번에 내가 그 때문에 뭐 좀 무식하다 그랬더니 뭐 나보고 무식하다 한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무식한 행동은 같네요. 그거. 무식한 행동이죠. 무식한 거죠. 그거에 맞잖아. 아니 지부장 한 정도면 우리 정권을 달달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보고 덮어놓고 그냥 자리만 욕심이 꽉 때려쳐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관 32조 1항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부장은 예.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 그거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알고도 그런 건지 몰라서 무조건 재판부에다가 하면 아니, 판사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월권행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아니 우리 정관에 월참 정관에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했는데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장이 이걸 임명하냐? 그렇죠. 임명 무효 소송을 걸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이거요. 그러니까 지부장 정도 될 정도면은 정관을 달달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공부를 알아요.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막 욕심만 꽉 때려쳐가지고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이 18일이잖아요. 예. 18일인데 17일이지. 17일. 죠 토요일이니까는 예. 다음 주 중으로는 예. 늦어도 다음 주 23일 안에는 예. 임시회장이나 임시이사가 법원에서 지명이 되지 않겠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주면 다행인데 또 뭐 무슨 잘못돼가 또 늦거나 이러면 이거 참 걱정인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현재 앞으로 임시회장이나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뒤에 네. 된 뒤에는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쟁점이 이제 먼저 본 정진호 회장 당시에 임의적으로 자기네 유리하도록 회장 취임한 다음에 2달 만에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유리한도로. 네. 그 바쁜 거 중에 그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회장에 출마할 사람은 재적 대의원 10%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거를 재적 이사 30% 이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딴 사람 못 나오게 아예 그렇죠. 막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예.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요. 누구나 출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천받을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예. 대의원 추천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A라는 대의원한테 A라는 대의원이 B에 김 아무개를 찍어줬다. 추천을 해줬다. 그럼 그걸 알고 B 후보가 또 김 대의원한테 김이라는 대의원한테 나 하나 찍어달라. 나 찍어줬어 A를.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관계없어 찍어줘. 이러고 천지도 주고 말이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부정의 비리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 두 사람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 25명을 찍어줬다,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을 찍어주면 다 무효거든요. 중복 추천이니까. 중복 추천은. 그럼 하나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됐다. 그럼 23명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후보 등록이 안 됩니다. 무효가 되고. 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자격 미달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돈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의 원천이다. 무효화 시킬 작전을 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작전도 하면서 그게 그 비리고 부정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예 추천 제도를 없애고
회원이면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면은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하고 그렇게 하기를 보훈처에서도 원하고 우리 전우들도 그렇게 많이 원합니다. 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원 간의 쟁송으로 인해서 네.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항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만약 그게 없애버리면은 이 앞으로 집행부가 비리 집단의 전과자 그 집단 수용소가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원 간에 뭐 쟁송이 있으면 출마할 수 없다 이러면은 지금 뭐 피고 원고 측은 다 나올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네. 아니 그거는 민사기 때문에 피고 원과는 관계없고 민사는 아니고 형사. 예를 들어 무고나 명예훼손을 죄를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만들었을 적에 하도 이 회원들 간에 재판을 좋아하고 막 투소하고 이래가지고 무고하고 막 명예훼손하고 이러니까 그랬거든요. 그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더 시끄럽지. 이 임원진이 비리 집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판질 하다 보면 다음 임원진들도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에 연루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조항을 살려야 됩니다. 원래 있던 걸 지금 없앤 거죠? 없앴죠. 원래 있던 걸 살려야 될 것들이 다 원래대로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추천제도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추천제만 없애고 원래대로만 하면 되겠네. 예. 추천제도 말이죠. 뭐 하려면 회원들한테 뭐 100명 이상 뭐 받든지 뭐 이렇게 하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니 회원한테도 네. 그게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추천 받을 때 뭐 또 추천할 때 다 뒷거래하고 막 이런 데서 할 때 이제 뭐 그냥 공짜로 추천 안 해준다. 예? 웬일에 추천해 주겠나?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하기야 나오려면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지. 근데 나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3년 이상 돼야 나오고 2년 이상 돼야 지부장 나오고 1년 지고 이것도 나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많이 나오고. 우선 가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제한 규정을 자꾸 없애야지 너무 제한을 많이 한다. 그런 개념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꾸 몇몇 사람 자기들끼리 해먹게 다른 사람들 성역화 시키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위에 뭐 다른 또 선거 관리 규정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임시회장이나 임시이사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명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시죠. 변호사가 뭐 남의 단체에 뭐 그걸 내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방법은 지금 중앙회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지금 국장들만 있고 부장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공심을 가지고 비록 처음에 임명을 정진호 회장 체제하에서 임명을 받아서 여기는 왔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 공법단체 직원답게 사전에 회의도 좀 하고 직원들 간에 공심을 가지고 누구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만 해놓으면 제가 보기엔 한 이사에 한 2번 정도만 하면은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선거에 돌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보름 정도면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정진호 측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의심 가고 좀 협조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게 아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진호 전 회장도 추천을 하고 또 어디 그 표에 보니까는 이모 조직국장 출신이 또 추천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조직국장을 무슨
이사회 뭐 추천을 한다고 이런 판인데 무슨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네. 일개 국장이 말이에요. 네. 그래 그 단체에 앞으로 올 임시 회장이나 이사를 추천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원래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직원들을 무슨 이사로 추천하고 그러면 지금 직원들 다 해버리지 무슨 뭐 별도로 추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 그럼 자체가 원래 잘못된 직원 겁니다. 추천하는 건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직원 추천하는 문제는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뭐 전우들에게 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8월 1일 날 국회에서 그 이제 행사를 결의대회 및 그 특별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 오셨던 분들이 입소문을 냈고 또 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 홍보가 돼서 그런가 예. 전파가 돼서 그런가 하루에 문자 메시지 이게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 격려 전화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박 회장님 제발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저는 섭생을 원래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기고 저는 뭐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고 요새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가만히 그 앞으로 그 전개될 일을 제가 생각해서 꼼꼼히 이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차질 안 나게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제사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그 차기 회장은 우리 월남 참전자의 진짜 마지막 운명을 가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준비하고 또 회원이나 대의원, 지회장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토론을 하셔서 이게 공개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항상 저도 가지고 있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대의원들이 과연 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것인지 또는 뭐 부정 비리 뭐 이런 데 또 연루돼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그다음에 중앙의 그 직원들도 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 과연 직원들이 이제 누가 회장이 바뀌면은 자기들도 다 잘리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이런 거 상당히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꼭 임원들만 그 공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 공법단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직원들도 공심을 가지고 그 고위직이나 아니면 그 다른 일반 직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지 않느냐. 저 회장이 바뀌었다고 뭐 자리가 뭐 바뀌고 뭐 이러면 안 되고. 근데 너무 그 편향적으로 막 이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건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직원들은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만 철저히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들은 뭐 전에 정진호는 뭐 싹 바꿨다고 뭐 자르고 뭐 새로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뭐 자르고 바꾸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직원들이나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 방해를 했거나 이런 무슨 잘못이 없는 사람을 막 자른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 직장 보장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직원들은 앞으로 정진호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치기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제가 중앙에 있어 보니 어차피 채용해야 하잖아요. 그 대신 자기가 맡은 업무는
명쾌하게 처리하고 그렇죠. 또 이 좋은 업무를 개발하고 뭐 이런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예.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면은 그건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사람들은 아니다. 속아내야 되고 네. 예, 제 할 길을 하는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조직이 예.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우선 안정성을 유지해줘야죠. 우리 지부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예, 다들 그 안정되게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너무 그 조직이 흔들리거나 뭐 리더가 바뀐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급변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안정적으로 누군가가 회장이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예, 그 마지막 인사 한번. 하여간 뭐 저는 여러분 이제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그래서 입추가 지내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좀 햇살이 따갑지만은 선들선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이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건강 관리가 최고죠.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섭정도 잘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건강해주셨습니다.